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은 그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판에 고쳐가지고 2개, 3개씩 틀렸다는 친구가 있어요. 네. 아깝다. 그런 애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개념을 명확하게 내가 오지선다해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 확실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많이 푸는 애들은 문제 푸는 요령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푸냐면 대부분 소거법으로 풀어요. 확실하게 아닌 걸 먼저 제끼고 2개 중에서 보통 헷갈리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서는 완벽하게 이거를 그 2가지 중에서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이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는 것 같아와 아는 건 다른 거거든요. 아는 것 같아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공부가 2개 중에 헷갈려서 매력적인 오답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확실하게 모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확실하게 모른 거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그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 느낀 게,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그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보기 전에 뭔가 이렇게 예비적으로 시험이랑 어떤 건 다 맛보게 하는 느낌으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정도에 보는 게 나쁘진 않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구나 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진지하게 맞아요. 공부를 하면서 그 문법이 그렇게 그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기간 안에. 그래서 교과서를 만드신 분들이 그 아이의 레벨에 맞춰서 그 문법에 대한 그 이해도가 있을 그 문법 문제를 딱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 저는 좋았어요. 저도 그 잘 경험이. 봤어요, 이번에 아이가. 그러니까 저도 만족을 하는데, 실수를 해서 조금 틀린 게 있어도 이제 현수쌤이 가르쳐주신 그런 방식으로 입시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중학교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90점 이상. 교과서는 당연히 외우고, 당연히 그러니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우고, 그 다음에 문법 포인트 풀고, 이제 족보 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만족을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맞아요. 그게 제일 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내신 전문이라고 하는 데서 진짜 굉장히 오래전부터 내신 대비 준비를 하고 문제를 또 너무 많이 풀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 친구도 뭐 그래요. 대형학원 네. 같은 경우는 뭐 이만큼씩 주고 맞아요. 그거를 다 풀어야 된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문제를 많이 풀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많이 풀면 실력이 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문제풀이는 내가 실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도구로서의 의미가 있는 맞아요. 거지, 문제풀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요령을 파악해요.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에 예를 들어 지각동사라든지 오형식의 뭐 사역동사 파트면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를 보고 뒤쪽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만 파악해가지고 바로바로 동그라미 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장 전체를 읽고 이해하는 연습이 전혀 안 되고 단어만 보고서 답을 맞추는 요령들이 엄청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파트에선 특히나 더 심해져요, 그런 경향성이. 그래서 의외로 해석을 못하는데 답은 맞추는, 이게 되게 문제거든요, 사실. 근데 중학교 시험은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의 공부에 젖어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거의 이제 바닥으로 딱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보다는 완전 이해, 완전 분석, 그게 느려 보여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낭독이다. 그 낭독이 문장을 외우기 위해서, 지문을 외우기 위해서 낭독하는 게 아니라 낭독하는 과정 속에서 유창성이 올라가고요, 올바른 문형에 대한 감각들이 같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되게 놀라운 것은, 학기가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봐야 되는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아이들이 읽는 지문의 난이도와 길이가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유창성이 계속 향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험 대비하는 기간이 줄어들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외워졌다고 해서 낭독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낭독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내신 기간 때도 언어로서의 언어 능력을 갖추고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들이 계속 들어가 줘야 시험도 잘 보고 결국에는 언어적인 역량도 유지 및 발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낭독을 반드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 이제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친구인데, 중학교 3학년이고 10점대예요, 내신이. 10점대.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 친구 어머님이 학교 영어 선생님이세요. 그것도 수석교사신데, 이게 결국에는 아무리 부모님 얼마나 실력 좋으시고 그러시겠어요. 하지만 가르치는 것과 별개로 아이들이 자기 걸로 습득하는 건 완전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아이가 내가 제대로 된 방식으로 습득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잘 공부가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친구가
흔히 중학교 내신에서 제일 많이 푸는 게 이그젠4U잖아요. 사실 이그젠4U 문제를 못 풀어요. 왜냐면 단어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어휘 수준으로 따지면 한 4학년, 5학년 정도의 어휘인데 이 친구가 지금 해야 되는 수준은 중학교 3학년 수준이니까 문제를 아예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점대가 나오겠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단어를 저희가 시험 기간 제가 이제 단어를 암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시험 범위에 있는 단어를 다 암기를 시키고 심지어 시험 범위가 아닌 단어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기본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훈련을 시키면서 교과서 낭독을 계속 시켰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몇 점 맞았냐면 58점 맞았습니다. 10점에서 58점. 너무 13점에서 58점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진짜 근데 이 대단해요. 친구가 네. 그러면서 뭐가 좋아졌냐면 학습에 임하는 태도가 좋아졌어요. 어.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공부한 게 효과가 있고 나도 이제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기 그렇죠. 시작하면 10점이 50점 됐잖아요. 50점에서 70점, 80점, 80점에서 90점, 90점에서 100점 올라가는 거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지 않고 선생님들이 막 떠먹여주고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고 문제만 푸는 방식으로 가면 아이들은 실력이 적체되어 있는데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아이들은 공부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요. 대부분의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준의 방식으로 결국에 상위권으로 가는 친구들은 애초부터 기본기가 탄탄한 아이들밖에 없고 학원이라든지 어떤 과외라든지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중학교 때까지는 먹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고등학교부터는 사실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은 거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중학교 늦지 않았어요. 중학교 내신보다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낭독을 시키는 거예요? 네, 저는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는 낭독이 메인이에요. 메인이요. 네, 교과서. 매일 1시간, 아니요, 모의고사 지문을 매일 1시간씩 낭독을 시켜요. 올바로 된 지문. 그러면 변형이 됐을 때 어휘는 제가 원래 타이트하게 암기를 시키니까 어휘 변형 같은 경우에 사실 변형이라고 아이들이 느끼지 못하고 어법 변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이어그램으로 문법을 구두 테스트를 해나가면서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낭독을 통해서 올바른 지문을 이제 익히잖아요.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 학원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명이 있는데 이 친구가 반에서 1등, 거의 1등, 2등, 1등, 3등 이 정도 하는데 낭독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보통 시험 대비가 한 보통 6주 막 이렇게 되거든요. 6주하고 수행평가 빼면 실제로 1년 내내 시험 기간인데 이제 이 친구들을 낭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 대비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전교 3등 해가지고 1학기 때 이제 상장을 받아왔어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제 제자 중에 되게 열심히 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어휘와 낭독을 기반으로 깔아놓고 이제 국제고에 진학을 했는데 국제고에서 내신 100점 받았습니다. 대박. 네, 국제고 내신 100점 네. 쉽지 않거든요. 네. 그 모의고사 지문을 낭독할 때 문제도 다 낭독하고 예문도 그런 것도 그러니까 지문을 올바른 지문을 음. 이제 낭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풀이를 시키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낭독하지 낭독 않고 중심으로. 네네네네. 낭독. 그러니까 그냥 지문을 지문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결국엔 핵심은 내용을 이해하는 거를 낭독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체계화시킨다. 체화시킨다. 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 아이들은 이제 문법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제 문법을 새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산이더라고요. 이거 영어를 잘하는 것과 원서를 잘 읽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문법은 굉장히 또 아이들이 넘어야 될 산인데 잘하는 애들이 원래 잘하겠지만 이제 정말 아무리 개념을 말해줘도 모르는 5번, 6번 말해도 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 지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일단은 네. 문법을 이해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이 문법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그 용어에 대한 어려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분사다 그러면은 도대체 분사가 어떤 건지, 관계 대명사다, 인칭이다 그러면 도대체 인칭이 뭐지? 그러니까 평소에 쓰지 않는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힘들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잘 시켜주는 게 한자말에서 사실 나온 거기 때문에 되게 노련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그 용어에 대한 한자말 풀이를 다 한국어로 편안하게 이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나 역사 과목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 사회 과목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어휘력이 부족해요. 어휘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왜 성립이 되냐면 사회나 역사 보세요.
대부분은 그 책을 많이 읽고 그 문과적인 성향인 친구들은 사회는 사실 거저먹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스토리텔링이 다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친구들, 어휘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계속 새로운 단어가 나오고 계속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새로운 계속 등장인물이 계속 새로 나오고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게 천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사회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그 친구가 사회나 역사 과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판단을 해보시면 이 친구가 그 문법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어려워하는 건지 아니면은 연습량이 부족해서 적용을 못하는 건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스테리어스한 애가 또 한 명 있는데 오늘 많네요. 정말 영어 3레벨 이상 음. 원서 잘 읽고 몇 학년인데요? 4학년이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도 되게 잘하고 잘해요. 근데 한글 철자를 다 틀려요. 그래서 국어가 점수가 낮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솔루션을 줄 때 한글 독서를 많이 시키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정말 희한하게도 한글 책을 끼고 산대요. 맨날 독서를 한글 독서한대요. 그래서 이 아이는 뭐가 문제일까요? 아마 그 친구는 눈으로만 시동만 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낭독이 이게 힘이 엄청 큰데요. 낭독을 하다 보면요 빨리 못 읽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읽는 속도가 늦어져요. 맞아, 그러다 맞아. 보면 정확한 발음을 또박또박 읽으려다 하다 보면 한 글자에 한 단어에 시선이 더 오래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스토리 위주로 쉽게 말해서 스키밍이라고 하죠.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일수록 속독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양날의 검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탄탄하게 읽어줘야 되는 시기 때는 정확하게 딱딱딱딱 읽어야 되는데 너무 스토리 위주로 쑥쑥쑥쑥 지나가면서 읽는 아이들은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비문학독해서 거의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낭독을 통해서 정확한 글자를 오래 보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들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힘들지만 제일 고전적인 방법은 필사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이 친구는 같은 경우는 한글 낭독이랑 네, 한글 낭독과 한글 필사 필사를- 아니면 한글 비문학 요새 문해력이나 비문학 교재들 많으니까 그거를 요약하는 것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내용만 즐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잘 모르냐면 초등학교 때 읽을 수 있는 비문학 한글 책이 사실 많이 없어요. 사실 비문학 글도 잘 읽지 않고 읽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문학 위주로 스토리 위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3, 4학년이라고 네, 말씀을 그쵸. 하셨잖아요. 4학년,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습관만 교정해줘도 그런 음. 부분들이 많이 좋아질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솔루션을 드리죠. 예, 네. 좋았습니다. 현수 쌤의 그 계속 풍부한 나오네. 경험에 저희가 지금 증문즉답이네요. 증문즉답으로 바로바로 네.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공부를 되게 못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거예요. 저는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었던 사람이 아니고 공부를 되게 싫어했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사실 학창 시절에 이제 성적이 되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물론 중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성적이 되게 좋은 편이고 뭐 반장도 하고 그랬지만 고등학교 때는 정말 기본기가 없으니까 엄청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게 필요한데 영어가 너무 필요해서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체계를 잡으면서 했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논문도 읽게 되고 정말 제가 학습법 관련된 책을 500권 이상을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또 적용을 해보고 해서 되게 재밌는 게 엄청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아이들의 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솔루션은 되게 고전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무리할까요? 네. 배움은 설렙니다.